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이제 3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에, 잠깐 날짜를 착각해서 다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의 모습, 그 일부 종목군들 또 시장 전반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이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말에 지금 해외 시장 동향, 유럽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또는 유럽의 불안 부분, 이게 이제 약간 또 지금 독일의 도이치뱅크로 또 확산이 되는 이런 분위기를 보였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건 좀 기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을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한 심리 속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돌려놓은 모습이어서 무리 없는 그런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이치뱅크발 이런 부분은 금융권의 약간 불신의 모습이 약간 표출된 것이지 시장 전체에 진짜 어렵게 전개되는 이런 모습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에 보였던 우리 코스피 시장의 모습, 그냥 뭐 조정 모습 상당히 좋았고, 또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해외 시장 동향 간단히 봅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조정받았죠. 조정받았는데 괜찮아요. 아마 월요일장에서는 유럽 증시가 다시 반전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이제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상당히 우려가 되면서 진행이 됐지만 도이치뱅크도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사안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에 해외 등락률을 보면은 다우존스는 21개 기업이 떴어요. 물론 이제 미증시 한번 보면은 미증시 바닥권 잘 만들고 있고 나스닥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 전반의 모습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은행 주식들은 뭐 그렇게 투자는 잘 안 하지만 은행권들은 그러니까 금융주들 우량한 금융주들은 대부분 바닥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님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님은 뭐 항상 참여해 주셔서 투자 잘 하시기 바라요. 기회 장세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근래 방송을 하면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진짜 매력적이다.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 한 서너 시간 동안 지금 증시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찾고 시장을 분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방송을 하려면 뭐 또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또 오늘하고 내일은 또 상당히 시장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진짜 좋은 시장이에요. 제가 앞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진짜 좋은 시장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미증시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증시에서 우리가 소위 빅테크, 대한민국으로 하면 삼성전자죠.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차지하는 요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빅테크 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고, 애플의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거 두 개가 시장 전체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빠진 종목군들을 보면은 뭐 월트 디즈니, 뭐 JP모간, 이게 JP모간 체이스 이 금융 불안이 이제 쉽게 가시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저는 이 JP모간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금융회사들, 골드만삭스라든지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사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산업에 위기가 나오면 그 산업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작용이 되지만
그런 위기를 기회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비 캐터필라가 주말에 조정, 최근에 이제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바닥을 너무나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업체 이런 쪽도 관심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에서는 중간에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진성 TC라는 회사가 있죠. 진성 TC. 요거는 이제 중소형 국내 중장비 관련 그런 기업이죠. 진성 TC가 건설 중장비 하부 주행체 관련 요런 기업이니까 이건 이제 중장비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캐터필라의 모습을 보니 캐터필라 바닥 만들었어요. 가령 이제 제가 미증시에서 투자하면은 캐터필라 지금 사도 좋겠네요. 이렇게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여러 기업이 있는데 뭐 가령 뭐 두산 바캡이라든지 이 두산 바캡은 뭐 견조한 모습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 이런 것도 이제 다 빠졌어요 또. 현대 두산 인프라코 우리가 중소형주에서 이제 진성 TC 많이 빠졌죠. 그럼 지금 최근에 잘 올라가는 게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2차전지. 2차전지가 아니면 뭐 얼굴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2차전지 로봇 이쪽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소외당한 주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캐터필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막 올라가는 것들 하면서 수익 낸다. 그리고 인정. 그러나 소외된 주식들도 주가 항상 이렇게 오르는 주식만 계속 가는 게 아니거든요. 소외된 주식도 어느 순간에는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주에서 진성 TC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 100 종목을 보면 이제 우리 시장이 최근에 나스닥에서 잘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죠. 반도체들이 이제 막 급등의 모습이다. 주말에는 반도체 다 조정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반도체가 또 이제 주말에 급등을 했죠. 미증시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런 이제 게임 회사고, MS가 아마 액티비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이건 인수가 진행이 되는데, 원활히 되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 게임사가 제일 많이 떴고, 인투아티브 서지컬, 이거는 이제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제 헬스케어 관련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오르다가 완급 조절, 셀트리온이 오르다가 뭐 이렇게 하고 기타 바이오 관련주. 그럼 바이오 관련주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소외당한 그런 기업들인데 이제 바이오를 갖고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셀트리온을 갖고 있든지 삼바를 갖고 있든지 이런 분들도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당했지만 포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닥 잘 만들었고 셀트리온 역시 바닥을 잘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이오 기업을 제가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바이오 기업들 소외당한 주식들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염려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하락 종목들을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100종목 중에서 굳이 9등이니까 그냥 많이 빠졌다고만 말했는데 막상 주가 빠진 걸 보면은 1%도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0.9. 그래서 이제 하락 종목군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아마존 이게 빠진 것도 아니죠. 대래 받쳐놓는 모습.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마이너스지만 좋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주말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떴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월요일 날에는 많이 뜨면 약간 쉴 거란 말입니다. 그게 쉬는 모습이지 하락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심텍이라든지 그동안 엄청 소외당했잖아요. 물론 잘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가령 이제 KH바테, 우리 시장에서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코리아 서키트, 이게 이제 바닥에서 이걸 그래도 견조하고 심텍,
이런 건 너무 지금 뭐라 할까 시장에 소외당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이제 많이 떴으니까 주말에 많이 떴으니까 월요일날 약간 완급 조절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기회의 장세가 될 것이다. 예, 금덩어리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라이브로 계속 하면은 여러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튜브의 특성상 또 약간 길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니 오늘 주말이니까 적당한 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료도 굉장히 많이 뽑고 근데 방송을 압축해서 그냥 짧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특정 종목 한두 종목이 아니라 시황과 내일의 관심주 뭐 이런 위주로 진행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은 제가 좀 특화시켜서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 아무튼 지속 관심 가지고 또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이제 구독 누르는 거 다 무료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주말에 미증시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막 마이너스라고 해도 다 좋아요. 알파벳도 조정받았죠. 알파벳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파벳은 요번에도 지금 스타일을 좀 구긴 것 같아요.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의 AI를 바탕으로 막 치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관련, GPT 지금 5인가요? 4인가요? GPT4인가, 4 같으네요. 이 챗봇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막 치고 나가는데 구글이 이제 바드 그 신버전 또 요번에 비공개로 일부 지역만 공개해서 했는데 또 거기서 또 좀 제대로 된 그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구글이 지금 약간 좀 위기의 모습. 근데 이제 이게 구글의 모회사잖아요. 구글이잖아요. 알파벳이. 근데 이런 주식도 바드로 인한 걸로 주가가 빠졌지만 다 올라 버린다. 그리고 저는 일시적으로는 구글의 약간 챗봇 관련 부분이 오류가 있지만 결국 이제 MS 못지않은 그런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알파벳이 이렇게 떴다라는 것을 떴다 해서 보는 게 아니라요. 주가가 챗봇 관련 바드를 갖다가 내보내면서 실망감으로 빠졌지만 그런 게 항상 다 기회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S&P 500은 370여 기업인데 여기도 뭐 아까 블리자드 여기 이제 가장 올랐고 킥오프가 뭐예요? 은행이죠. 은행인데 이제 은행주들이 좀 매력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약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서 대처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어떤 글로벌 시장이든 어떤 시장이든 이런 지금 시장 전체가 약간 위험해지는 이런 시장 위험. 그 시장 위험의 주체는 금융권이다. 금융권들이 급락을 하면 그건 기회예요, 거의. 물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투자는 보장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예금자들에 대한 보장을 해줬던 것은 그 예금자는 그냥 저축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주식을 산 건 투자니까 보장을 안 해줘. 그래서 주식이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은행권들 전반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차 전지하고 로봇 관련 이런 부분인데 2차 전지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는 뭐 이제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 얘기하면 뭐 당연하지 좋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수화학을 갖다가 상당히 여유 있게 지금 지켜보는데 이수학은 지금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19,000원 이하의 매수를 권해드렸고 1월 16일 날이에요. 19,000원 이하. 그래서 1월 달에 그 소개를 해서 1월 중순에 소개를 해서 지금 한 160, 170 이 정도 지금 수익이 났어요. 예, 다솜님 그리고 리바스 다니엘님 반갑습니다. 다솜님 반갑고요. 아마 뭐 저희 유튜브라도 또 인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려야죠. 다니엘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장세는 진짜 기회의 장세인데 저는 그러면 이수학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떴으니까 조정이 필요하죠. 조정이 필요한데 좀 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걸 잘 생각하세요. 주가가 이제 지난번에 2월 말 3월 초에 급등이 나오니까 한 열흘 가까이 조정받고 또 지금 급등이 나왔죠. 또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나오는데 더 가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그러려면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빠지잖아요. 조정이라는 건 약간 밀린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조정이 나와도 그냥 놔둘 것이냐? 저는 일단은 좀 그냥 놔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수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농화성, 이 한농화성도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긴 했는데 한농화성 좋아요. 좀 더 가야 된다. 약간 공격성이죠,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한 이제 캐터필라가 바닥이다. 그래서 진성TC 이런 거 보세요. 이건 완전 바닥이고 이런 거 사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진성TC를. 진성TC 저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사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직장이라고 주식시장을 그러니까 전업은 아니어도 이렇게 주식시장을 계속 지켜보기 어려운 분들. 그래, 뭐, 이런 거 사놓고, 그 열심히 일하는 거지, 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수익을 내주고, 이제 한농화성이라든지 이수화, 이건 더 간다고 생각하지만, 주가의 변동이 심할 수 있죠. 공격적인 주식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더 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KG 케미칼도, 한농하고 이수가 뜨고 나서 KG 케미칼 소개를 했는데 이것도 뭐 급등이 나왔죠. 이런 것도 더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가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뜬 게 에코프로잖아요. 그럼 포스코 케미칼 대표적인 주식. 포스코 케미칼도 신고가예요. 근데 더 가야지 뭐 이름값 해야지. 주식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2차전지 전반의 주식들 다 좋고 가령 이제 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첨보. 이 첨보는 참 진짜 이름을 비하면 안 되는데 그냥 뭐 답답하죠.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전의 액이죠. 첨가제, 2차전지 관련 소재. 이거 바닥이에요. 그냥 이런 거는 사놓고 가만히 있어. 근데 이 22만 원짜리니까 손이 좀 잘 안 나가죠. 일반적으로 소액 투자자가. 근데 소액이라고 그래도요.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냥. 비율, 퍼센트로 수익률이 나타나지 뭐 만 원짜리가 더 올라가고 뭐 20만 원짜리가 더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첨보. 그리고 이제 제가 WCP 요거는 이제 분리막이에요. 근데 분리막이 양극재와 우극재가 서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차단을 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전고체, 예? 그러니까 고체로 만든 그럴 때는 분리막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 우려의 시각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고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아직도 상용화되거나 이러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그래서 약간 주가가 밀렸다고도 생각할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바닥이다고. 실적 좋고 증권사 리포트 좋고. 그래서 WCP 요 정도만 2차 전지에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서 또 이제 신규로 이게 이제 2차 신분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소재거든요. 소재. 근데 소재가 아니라 승부사님 반갑습니다. 승부사님. 승부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승부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이 개인 일반 투자분들이 사실 주식으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지만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아마 속이 시커멓게 타는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볼 땐. 근데 이제 시장은 뭐 잘 되는 사람만 떠들고 막 이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아무튼 교육도 한다고 그러고 계속 못 하는데 교육도 제가 조만간 아무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WCP 같은 거는 괜찮고 이샤엔지에서 이제 또 추가로 뭐 한 두 종목만 얘기를 하면은 나라 M&D라고 있죠. 나라 M&D. 나라 M&D.
이 나라 M&D는 주말에 8%나 떴어요. 이게 뭐 많이 뜬 거죠. 근데 이 소재들이 급등을 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떴고, 또 이렇게 주말에 떴으니까 월요일 날 조정받을 수 있죠. 조정받으면 땡큐라는 거죠.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근데 이 주식은 더 가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이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 LG 에너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지금 배터리에 대한, 수급이 약간 좀 뭐랄까, 원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시장은 급속히 확장이 되는데, 2차 전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데. 그래서 이 나라 M&D가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죠. 물론 복잡하게 됩니다. 막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근데 나라 M&D가 그런 부분에서 원통형 배터리 부품 이런 걸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식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참 그런데 백그라운드, 배경 이런 게 중요하죠. 로보시스 레인보우가 엄청 올라갔는데 삼성이 투자한다. 이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가 한 소개하고 500% 이상 올랐는데 코난이나 SK텔레콤이나 한국항공우주가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그라운드 뒤에 보는 거죠. 그럼 이 나라 M&D는 LG전자에서 분사한 회사이고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어요. 그게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LG전자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가 2대 주주로 갖고 2대 주주인 나라 M&D, 2차 전지 배터리 팩이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부품, 2차 전지 관련 이 기업이 요거 갖고 끝날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9,000원, 8,610원인데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고점이 15,000원인데 15,000원, 16,000원인데 뭐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나라 M&D 이런 것들은 좀 여유 있게 생각한다라면 전혀 소실 볼 그럴 내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영님 반갑습니다. 신영님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뭐 승부사님이 저를 좀 잘 아시나 봐요. 예전부터. 그래서 나라 M&D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더 하면 요즘은 2차전지 아니면은 뭐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데 뭐 2차전지 결국 친환경 쪽이죠. 그래서 저는 친환경 에너지 제조 장비 업체. 그러니까 연료전지, 태양전지, 2차전지 이런 거 다 취급하는 유일에너테크라고 있죠. 유일에너테크.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들은 뭐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나라 M&D 유일에너테크는 뭐예요? 장비 관련이죠. 장비나 부품. 소재에서 이제 장비나 부품.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유일에너테크. 유일에너테크는 주가가 좀 착해요. 바닥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작년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다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일에너테크 장비 또는 이제 나라 M&D 그러니까 장비나 부품 소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비나 부품에서 앞으로 잘 올라갈 기업들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사실은 이 뭐 PPT로 이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챗봇 관련 이런 기업들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약간 조정을 받죠. 챗봇 관련주들이. 근데 이제 챗봇 관련주들이 조정받으면 많이 오르면 당연히 조정받는데, 가령 이제 코나니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는데 지금 조정 모습이 괜찮고요. 솔트록스. 조정 모습이 괜찮아요. 이런 상토 없어요. 이게 주식이 이제 올라가다가 많이 올라가면 빠지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에서 상투 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시장이 진짜 이거는 챗봇이 가고 이 챗봇의 부분은 저는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 삼성하고 현대 재계의 과거부터 현대까지의 흐름 이건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경쟁 기업들이 있죠. 예. 그래 MS가 챗봇으로 튀어나가는데 구글이
계속 지금 헛발질하고 있거든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야, 이거 더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슈가 계속 나올 거다. 그리고 무료에서 유료로 다 전환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많이 올라서 경계감이 드는 건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아니야. 이 주식이 어떤 때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약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 무식해야 된다. 약간 무식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과감해야 된다는 거죠. 좋게 말하면. 과감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승부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승부사적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체포 관련 이쪽 전반의 주식들이 더 가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감속기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속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냥 간단히 그 리포트, 과거에 나왔던 리포트인데 그런 부분 한번 보면은요. 로봇 감속기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봇 감속기가 로봇을 만들 때 감속기가 이 원가의 30-40%를 차지해요. 그리고 모터가 20-30%, 제어기가 10에서 20%. 감속기가 굉장히 비중이 많이 커서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수익성, 돈 버는 그 부분도 비중이 가장 커요. 그리고 이제 경쟁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로봇, 감속기가 뭐냐? 제가 뭐 로봇에서 뭐 엔지니어도 아니고 저도 잘 모르죠. 여러분하고 똑같은 관점인데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는 거죠. 이제 그림도 보고 뭐 이게 내용도 보고. 근데 이제 저런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 기어, 뭐 기어를 갖다 바꿀 때 고바위로 올라갈 때 괜찮다든지 적은 힘으로 회전력을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속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감속기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모닉 드라이브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그러니까 하모닉은 소형이고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중대형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공장 같은데. 그리고 이제 소형점이. 근데 로봇의 이 앞으로의 성장은 소형 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형 쪽. 그래서 이제 이 감속기는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대형은 이제 산업용 로봇이고 그걸 이제 보통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고 그러고 소형은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소형이 이제 상당히 작고 이제 여기 로봇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쭉 보는데 앞으로 이제 감속기는 협동 로봇, 이 소형 로봇 쪽에서 점유가 계속 늘어나요. 산업용은 굉장히 많이 돼 있죠 지금. 뭐 많은 공장이 자동화, 이게 이미 시스템으로 딱 돼 있는 것이고 소형 로봇이 이제 막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SBB 테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로봇 관련 로봇 신문에서 평점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유진 로봇이라든지 이게 이제 가장 훌륭하다라고 이제 평점 받았을 때 그 평점 숫자를 쭉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렇고 사실은 이런 거만 1시간, 2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뿐인데 여기 보면 이제 SBB 테크, SBGG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 안 했던 해성 TPC, 포메탈, 이렌시스 이런 거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성 TPC는 로봇용 산업용 감속기, 승강기용 권상, 이 승강기용 권상기라는 게 이제 광산이라든지 이런 산업 현장에서 보면 이제 그 비스듬히 해가지고 무거운 거 이렇게 막 감아 올리는 기계. 이게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이에요. 국산화했고, 그래서 요 해성 TPC 그리고 포메탈 로봇은 사실은 일본이 뭐 거의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감속기 같은 이런 부분 거의 뭐 70%에서 90%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포메탈이 그 대표적인 글로벌 시장의 강자 일본 회사인데 거기가 주 고객으로 있는 거예요. 감속기어 생산하는 회사. 그리고 이렌시스는 이제 지금 그냥 뭐 생각하면 되냐면 최근에 에브리봇이 급등을 했잖아요. 에브리봇이 뭐예요? 에브리봇이 청소용 로봇이죠. 그래 이제 제가 챗봇이라든지 이런 GPT 관련 AI를 기본으로 한 이제 이런
GPT 관련 기업들이 급등의 모습,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럴 때 그런 말씀드리죠. 아니 쟤네들만 뜨는 게 아니고 로봇 산업이 다 뜰 거예요. 그래서 로봇 산업이 다 좋다는데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에브리봇도 더 가야 되고요. 이 에브리봇이 청소용 로봇, 이 청소용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 모터 국내 점유율 1위가 이제 이렌시스라는 회사예요. 이렌시스. 그래서 해성 TPC, 포메탈, 이렌시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 왜 로봇주 엄청 올라왔는데 그 챗봇이 많이 올라간 것이고 아까 본 이제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건 뭐 한 번 오른 거죠. 이건 뭐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해성 TPC, 해성 TPC는 기술력이 되게 좋은 회사예요. 해성 TPC. 얘도 별로 안 올랐어.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과거의 신문 기사를 보면은 현대가 인수하니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얽혀 있었고 그래서 해성 TPC 그리고 아까 포메탈 이런 것들 안 뜯고 이렌시스는 뭐예요? 청소용 로봇 국내 감속기 1위의 업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난 레인보우 못했는데 저는 레인보우 더 간다고 봅니다. 제가 이게 더 간다고 1월 초에 올라갈 때 신고가 낼 때 계속 가자. 그리고 이제 상한가 치면서 1월 말경에 상한가 쳤잖아요. 내일부터 조정받을 건데 안 팔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팔지 말라. 이게 저의 노선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시장에 전체적인 으로 소중한 하루님, 예, 반갑습니다. 소중한 하루님. 소중한 하루님이 구독 눌러주네. 예, 저기 구독자 수도요, 제가 보면 참 웃긴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게 인기에 평합하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뭐 잘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는 더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도 더 간다고 보는데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감속기 부분에 관련 기업들 해성이라든지 또는 포메탈이라든지 이렌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떴는지 뭐 조금 떴죠. 떴기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이 데이터를 갖다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양극재부터 음극재, 뭐 전기차, 뭐 로봇, 그리고 뭐 감속기, 이런 걸 저는 이제 계속 추적하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종목, 뭐 이게 이렇군 저렇군 이래서 이런 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쉽게 유튜브에서는 간단히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지금 뭐랄까 시장에 몰입을 하고 있어요. 저도. 왜냐? 진짜 기회거든요. 한번 투자하면은요, 뭐 5배, 10배짜리 한 2번 먹으면 뭐 속된 말로 끝이에요. 끝. 5배, 10배짜리 한 2번 먹으면은 1,000만 원 갖고 투자하는 사람도 5배면 5천이잖아요. 한 번 더 하면은 2억.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매덕 대봐. 그 사람은 앞으로 투자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3개월이 걸렸다고? 5개월이 너무 길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 투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5개월에 부자 될 수 있어요? 도대체? 5개월에 뭘 해서 부자 되는데? 삼성에 취직하면 5개월 되면 부자 돼? 택도 없는 거지. 집도 못 사. 밥만 먹는 거야. 그냥 조금 좀 남들보다. 그리고 이 돈이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 2개월, 3개월 못 기다리고 도대체 뭘 해야겠다는 것인지, 응? 하다못해 무슨 자격증 하나 딸라고 그래도, 응? 한 달에 따는 자격증이 어딨어요, 세상에. 세상 만사를 갖다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소중한 하나님의 오등이 누구신가 했네. 어떻게 우리 승부사님은 오래전부터 아셨던 분 같으네요. 5,000명 체육관 얘기하면 올림픽 역도 경기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투자 잘 하셔야 되고요. 뭐 승부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진짜 기회 시장이고, 불나방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불나방이 돼가지고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불나방 같이 막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틀림없이. 있는데 그게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건 좀 가끔 가다 좀 하고 조금 여유 있게 본다. 이러면은 여러분 기회의 장세입니다. 좋은 종목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저기 미 증시에서 지금 그 실리콘밸리 파이낸셜과 SVB 파이낸셜 파산, CS의 유동성 위기 그리고 어제 주말에는 도이치뱅크의 또 급락의 모습이 나오면서 또 유럽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이치뱅크 주가도 보고 또 내용도 쫙 검토를 해보고 다 해보니까 저는 그래서 더 좋아요, 시장이. 그런 내용은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포스러운 내용이니까 사람들이 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 투매를 누가 가져가냐면 그냥 뭐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똑똑한 돈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항상 대중 투자자가 그런 어떤 위험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위험에 냉정함을 찾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은 뭐 요 정도, 이게 유튜브 방송인데 지금 요 정도로만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아무튼 다음 주도 이제 주중에는 짧게 간략하게 한 10분에서 한 15분 사이로 진행을 하니까요. 투자하면서 도움을 얻고 싶은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편한 주말 보내시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또 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하시고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콜킬님 지금 들어오셨네요. 콜킬님. 예,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 장세에서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양한 섹터에.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 저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좋을 거예요. 지금 너무 싸요. 그래서 여유 있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칩니다. 예.